안녕하십니까. 공공경제론 제3강 세 번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미시경제학의 기초 제6 원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목은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기업은 생산자들을 말하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독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독점이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독점, 홀로 독이죠. 혼자서 다 가져가는 거를 독점, 영어로는 모노폴리. 한 둘셋이 가져가는 거는 과점 이렇게 하는데 올리고폴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경제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거죠. 또는 그런 경제 현상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과점, 그러면 이거는 과업을 그럴 때 그 적을 과자예요. 과점, 몇몇 기업이 어떤 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과점, 이 두 개를 합치면 독과점이 되겠죠. 영어로는 모노폴리.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보드게임이 뭔지 알아요? 이 모노폴리입니다. 게임에도 모노폴리가 있죠. 독점 게임. 그 다음에 올리고폴리. 메리엄 웹스터에서 보면은 모노폴리는 exclusive ownership through legal privilege, command of supply, or concerted action. 대체적으로는 그 법에 의해서 독점이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 같은 거 그렇죠. 담배 인상 공사가 하죠. 그 다음에 공급이나 하여튼 그 컨설티드 액션, 서로 그 기업 결합을 통해서 독점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던 거 그 회사가 합쳐서 버려요. 그러면 독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리고폴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A market situation in which each of a few producers, 생산자가 몇 개 안 돼. 두세 개를 a few라고 하죠. affect but does not control the market. 전체 시장을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몇 개의 기업이 그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걸 올리고폴리, 과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독점의 반대는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컴피티션. 우리는 텔레비전에 모든 나오는 뭐 트로트도 그렇고 싱어게인도 그렇고 다 이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 올리잖아요. 이 경쟁이 상당히 좋은 의미의 경쟁으로는 디스커버리 프로시저,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을 컴피티션을 통해서 뽑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은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고 쓸데없는 경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걸 출혈 경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따뜻한 경쟁을 하자 이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경쟁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소비자들은 이익을 봅니다. 현대와 삼성이 옛날에 핸드폰을 가지고 막 서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아이폰과 함께 할 때 소비자들이 저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쟁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경쟁이란 말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것, 다른 말로는 경합, 다툼 이런 말이 있다. 영어로는 competition 또는 contes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competition 그러면은 the act or process of trying to get or win something, such as a prize or higher level of success that someone else is also trying to get or win
어떤지 이기든지. The act or process of competing. compete가 동사형이에요. compete의 명사형으로 competition 이렇게 되는 거죠. contest, a struggle for superiority or victory. 하여튼 자기가 더 우월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컨테스트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학교서부터 이 컨테스트나 컴피티션이 너무 심해요. 개인 간에 그것도 팀 컴피티션도 아니고 퍼스널, 프라이빗 컴피티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살려면 컴피티션 중요해요. 그것과 함께 쌍두마차 또는 수레에 양바퀴가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경쟁과 함께 뭐가 해야 돼요? 협동, 코어포레이션이 함께 가야 돼요. 제가 만들어가는 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공동체에서도 늘 저는 그것을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경쟁이 심해지면 이 코어포레이션을 하지 않게 돼요. 협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팀 안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윈윈 게임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윈윈 게임. 이거 뭐냐면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에게 유익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있는 경쟁은 남을 그냥 상대방을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그 위에 쓰는 그런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금도 보세요. 상금도 1등이 다 가져가고 2등부터는 거의 없어요. Winner takes all 그러죠. 승자 독식 하는 경쟁보다는 승자가 명예는 가져가되 나머지 열심히 한 사람들도 좀 함께 나눠 갖는 그런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winner takes all 모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 부작용들이 많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과 함께 collaboration, 2C가 함께 가야 되는 collaboration과 협동과 경쟁이 함께 가서 어린 시절, 유치원, 어린이집 시절부터 이 협동과 경쟁을 함께 조화를, 밸런스를 이루는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대학에 와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팀 프로젝트를 주는 것도 그런 것들 함께 힘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페어한 컴피티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저한테 아규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그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컴피티션이 있는데 이 컴피티션이 돈 버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짜장면 가게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바로 옆에다 짜장면 가게를 누가 낸다고 그래보세요. 옆집하고 컴피티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눈치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어떻게 해요? 이 경쟁을 피하고 여기 나오는 앞에서 배운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두 짜장면 가게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까요? 서로 똑같은 짜장면을 만들면 사람들이 차이를 못 느껴요. 짜장면인데도 나는 해물, 삼선 짜장으로 특화를 시키고 여기는 뭐 또 매운 짜장으로 특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각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장면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돈 버는데 가장 저해가 되는 게 뭐냐면 경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경쟁을 벗어나는 것, 즉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런데 이 독점력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추럴 모노폴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연 독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냐면 법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나 법에서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성질에 따라 생기는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완전히 한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가 그러냐? 전력이 그래. 전력 산업은 전국에 전기줄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지금이야 뭐 삼성이 하라고 그러면은 LG도 하려고 하고 삼성도 SK도 하려고 뛰어들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가진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전기줄 다 네트워크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한 기업이 그걸 세팅을 다 끝내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여지도 없어요.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망도 그렇고 지금이야 돈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초기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자연스럽게 정부가 한번 전국에 깔아버리면 다른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경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독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그래요. 지금 같으면은 전력 사업 누가 할래? 그러면은 경쟁이 심해요. 지금은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초기에 사업 초기에는 이런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거죠. 철도, 가스, 전기 사업 따위가 그렇습니다. 이거 다 특징이 뭐예요? 네트워크가 전국 네트워크를 깔아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철도왕, 철도로 돈 버는 사람이 카네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초기에 철도를 깔고 가스망을 깔고 전기망을 깔면서 자연 독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대가 되면서 돈 많은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하면 완전 논하는 장사란 말이에요. 가지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자연 독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도 사실은 이 독점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기는 전국에 팔아먹는 일, 전기를 팔아먹는 그것은 한전이 계속 독점을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일, 그 발전사라고 하죠. 발전사들은 6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자연 독점의 원인은 장치 산업 또는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natural monopoly. 롱먼 비즈니스 딕셔너리 찾아보면 an industry where there is only one produc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ndustry.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것, 자연 독점, natural monopoly 이렇게. 그 다음에 특허권 이런 거 들어봤죠? 패턴트, 특허권, 뭐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그죠? right이라고 하는데 IPR. 그 지적재산권과 같은 이런 특허권, 기술, 실용, 신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독점이에요. 좋은 독점이에요. 제가 그 제약사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데 제약사에서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사실은 감기약 이런 것들도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다 그것이 특허권을 주어지지 않으면 이 약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이신 하나 이렇게 받아오거나 알약 하나 받아오면 그거를 망치로 쾅 때려가지고 그 원심 분리기에 샥 돌리면 그 성분명이 쫙 나와요. 성분명이 나오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 개발자. 처음 그 약을 만든 사람은 만들어가지고 쥐한테도 실험해보고 원숭이한테도 실험해보고 아픈 사람한테도 엄청 한 10년 이상 몇백억 원 어떤 경우는 1조 원 가까이 돈을 써가지고 그 신약을 하나 만들어내단 말이죠.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뒤에 두 번째 후발자가 따라올 때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처음 그 제약을 만든 약을 만든 사람에게 이거를 지금 20년간 특허권을 줍니다. 20년간 네가 독점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 다른 기업들은 이거 못 팔아.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새로운 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그 사람이 만든 다음에 그거 만든 거 뺏기는 거죠. 그걸 카피약이라고, 카피약. 그죠? 그걸 제너럴이라고도 부르고 카피라고도 하는데 맨 처음에 신약을 만드는 사람한테 특허를 주지 않으면 그 신약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지금은 삼성도 들어가고 LG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옛날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특허권 20년 만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거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성분명은 똑같은데 그죠? 감기약, 부르펜 이런 것들이 다 성분명 뒤에 보면 똑같아요. 성분명은 똑같은데 약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파는 것이죠. 그런
약은 만들고 실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사들한테 다 로비하면서 그걸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의사들 우리 약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로비로 돈 벌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 파이자, 머크 이런 회사들은 신약을 만들어 연구개발, 연구소가 엄청 커요. 연구에만 몇 조 원을 쓴다고. 하여튼 그러한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특허권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이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든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 법으로 국내에서 보호해 주는 건 국내 특허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는 국제 특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업 소유권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개별적인 법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서 그 일을 담당합니다. 물론 저작권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이 유지가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 a legal document giving a person or company the right to make or sell a new invention, product or method of doing something and stating that no other person or company is allowed to do this.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거 20년 동안 못하게 만약에 하면은 특허권 침해로 5배, 6배의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법적인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허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인류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좋은 특허 이렇게 이야기를 좋은 독점에도 좋은 독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이야기는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면 블루 오션의 반대는 뭐겠어요? 블루의 반대는 레드 오션.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열이 낭자한 바닷물에 그냥 막 상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막 핏물이 들잖아요. 그걸 레드 오션이라고 그래요. 레드 오션. 반면에 블루 오션은 아무도 없어요. 저 푸른 바다에 나 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하고 치열하게 그 짜장면 싸우는 그런 짜장면 가게를 하기보다는 나의 경쟁자가 없는 그런 세계에 가서 쫙 주차장 크게 하고 내 음식 완전 맛이 있어서 사람들 몰려오고 이러한 회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블루 오션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식점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서 똑같은 짜장면이라도 이 맛은 다른 사람이 낼 수 없어. 그런 맛집을 만들어내면 블루 오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또 이코노믹 타임스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Blue Ocean strategy is referred to a market for a product where there's no competition or very less competition. 경쟁이 없거나 아주 적은 그런 시장 상태를 만드는 거죠. This strategy revolves around the searching for a business in which very few firms operate and where there is no pricing pressure. 그죠? 옆집이 짜장면 가게 내가 10,000원에 파는 옆집이 7,000원으로 깎았어요. 그러면 아우 옆에서 7,000원 내렸네. 우리도 내려야겠네. 이런 pricing pressure,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pressure, 압력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blue ocean strategy can be applied across the sectors of businesses. It is not limited to just one business. 한 기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but let's first understand what is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blue ocean strategy, 여기 blue ocean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건 red ocean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독점력을 가진 블루 오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공무원 경쟁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공기업이라든가 그거 다 이제 경쟁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진짜 이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데 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인터넷에 알려지면 여러분이 정말 블루오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경쟁 사회에서는 그렇고 공동체 사회에서는 각자에게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잘 서로 간에 살펴보고 각자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면 안정적으로 그 영역에 있어서는 블루오션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쟁 시장에서 이런 블루오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블루오션을 좀 보상해 주고 그러는 가운데 또 경쟁도 있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시장 경제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왜 어떻게 하면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쁜 독점으로 카르텔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카르텔이라는 말은 영어 이제 있지만 원래는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사전에 보면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그 협정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각 기업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 연합체로서 서로 약속을 해서 대표적인 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르텔은 뭐라고 하냐 오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 오일 쇼크라고 왔어요.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오는데 갑자기 석유 가격이 막 두세 배를 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오펙이라고 하는 그 석유 수출국 기구를 저 중동의 산유국들이 오펙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부터 석유 더 이상 안 만들어낸다. 그 대신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이 엄청 오르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거의 99%예요.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95% 이상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오일 쇼크 때문에 거의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시절을 저 어린 시절에 겪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국제적으로는 그런 카르텔이 있고 국내에서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이 몇 개 안 돼요. GS, SK, 현대 뭐 그런 정도죠. 그죠? 그 세 개의 업체들이 맘만 먹으면 석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 카르텔을 만든다. 우리나라 하얀 거 밀가루 만드는 업체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런 업체들도 한번 모이면 우리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서로 협력해서 나쁜 협력이죠. 이거는 협력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량을 적게 만들고 그 대신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벌게 되는 이런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bination of independent commercial or industrial enterprises designed to limit competition or fix prices.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든지 또는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집단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름으로 인해서 공급은 줄어들고 뭐예요?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쁜 독점이라고 이게 카르텔을 부릅니다. 요거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미시경제학에서는 뭐 한 장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이 있으면 이게 수요함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것이죠. 공급량은 그 반대로 가요. 그래서 원래 경쟁 시장에서는 피 터지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PC만큼 만들어져서 PC 가격에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석유로 따지면 석유 가격 그죠?
휘발유 가격 떨어지고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정유회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생산량 줄이자. 생산량 줄이고 어떻게 해요? 가격은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내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해요. 그래서 다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게 되면은 서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윈윈이니까 물량을 줄이고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버는 그러한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소비자들이 가격을 높게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은 석유가 저는 많이 이런 작용한다고 봅니다. 석유 업체들이 더 많아지면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이 시장에 보면은 과점 시장,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카르텔이 형성된 시장에서는 가격이 실제 경쟁 시장보다 더 높고 생산량은 더 작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라고 하고 요 사이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독점 때문에. 이거를 deadweight welfare loss라고 그래요. 자중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시장경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생산자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독점이 되게 되면은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이만큼 요 네모난 것만큼 빼앗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르텔은 나쁜 독점이다. 그리고 독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독점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차별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도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카르텔, 전매 이런 것들은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중에 국가 부처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션, 역할은 뭐예요? 카르텔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정유회사들이 어디서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가격을 올리지는 않는가 하는 거 보시죠. 주택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래야 되는데 실제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카르텔 기업에서 돈을 받아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바로 공식 비리고 부패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가요. 고문으로 들어가서 또 돈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정말 공정한 마음으로 국민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허 또는 카르텔, 전매라고 하는 거는 담배 같은 거는 전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국가기업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걸 전매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 독점력이 확보되고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후생이 손실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권 요거는 착한 독점이지만 남은 카르텔 이런 것들은 나쁜 독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대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는 이런 카르텔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매년 감독 감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하는 것들도 이해를 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독점 방지를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2육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7 원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